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용입니다. 손흥민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아시안컵 2조 2차전에서 요르단과 2대2로 간신히 비기는 충격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대한민국 팬들의 원성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특히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을 비롯해서 한국 선수들의 처참한 결정력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유일하게 김민재 선수가 제 역할을 다하면서 수비진에 큰 역할을 해줬지만 김민재 혼자서 모든 수비를 다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 수비의 후방 불안감마저도 보여준 경기였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흔들리는 대표팀 분위기에서도 캡틴 손흥민이 강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혼신의 인터뷰로 팀을 바로 잡으려고 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2차전까지 처참한 결정력으로 팬들의 원성을 샀던 조규성 대신에 손흥민을 원톱으로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바로 만나러 가시죠. 구독 아직 안 누르신 형님 누님들은 눌러주시면 축구형이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번 요르단전 품목 기준 최고 평점을 받은 것은 역시나 캡틴 손흥민이었습니다. 무려 8.6점의 고평점을 받았는데요. 풀타임을 출전하면서 슈팅 6개를 때렸고 PK 1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패스 정확도 93%, 기회 창출 3개, 볼터치 85회, 공격 지역 패스 3회 등 준수한 활약을 펼쳤죠. 하지만 팬들 사이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기대감이 컸던 만큼 아쉬웠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손흥민 선수 자신도 멘탈이 많이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허나 역시 손흥민은 괜히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는 혼신의 인터뷰로 선수단 분위기를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실수로 인해 실점한 상황들이 많았다. 동료들에게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했다. 시간이 있었던 만큼 공간이 벌어지고 찬스가 많이 날 것이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동점골을 기록하면서 다행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 내가 토트넘에서 뛸 때나 국가대표로 뛸 때나 모두가 나를 지켜보기 때문에 언제든지 압박감은 있다. 하지만 이는 내가 꿈꾸던 흥미로운 선수가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항상 이런 압박감들을 잘 대처해 왔고 좋아하기도 한다. 내가 이런 압박감들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야, 이 정도면 인터뷰의 신 아닌가요? 이런 압박감이 좋은 현상이고 즐겼기에 이 자리에 자신이 왔다고 말합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서 오히려 너무 고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흔들림 없는 모습을 이제 토트넘에서 득점포를 쏟아냈던 원톱 자리에서 보여주면 어떨까요? 이제 클린스만 감독도 그만 고집을 부리고 전술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구용은 조규성 선수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닌 아시안컵 우승을 위해서 분석해드리는 점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요르단전에서 결정적인 찬스들을 넣지 못한 처참한 결정력을 보여준 조규성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분명히 조규성은 지난 카타르 월드컵 가나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린 공격수입니다. 잘생긴 얼굴과 함께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는데요. 클린스만 감독 역시 깊은 신뢰를 보내면서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주전으로 계속 출전시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무관 탈출의 목표를 이루려고 혼신을 다하고 있는데 선발 라인업은 정말 최고의 효율을 뽑아낼 자원들을 선정해야 합니다. 통계조차도 조규성이 현재 아시안컵에서 주전으로 뛰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2023년에 열린 A매치 10경기에 출전해서 2골 1도움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득점을 책임지는 최전방 공격수라고 하기에 너무 적은 공격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대했던 팀들이 우리보다 전력이 낮은 아시아 국가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클린스만이 자신의 분석팀과 함께 논의를 분명히 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조규성은 조별리그 첫 경기 바레인전에서도 노마크 문정 기회를 허공으로 날렸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조규성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요르단전은 정말 기가 막힌 오픈 찬스가 있었습니다. 조규성은 전반 추가 시간 10분 1대2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골 찬스를 맞이했는데요. 이기재의 중거리 슈팅이 골키퍼의 손을 맞고 나오며 조규성에게 향했습니다. 이제 한국 축구 팬들도 이 피해를 쉽게 접하기 때문에 이런 찬스는 대부분 쉽게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인식하고 있죠. 그냥 발을 툭 가져다 대면서 빈 골대에 넣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규성은 이 볼을 굳이 아래로 바운드를 시킨 뒤에 골문 위로 띄웠습니다.
조규성의 골찬스는 또 있었습니다. 후반 19분에는 홍현석이 골키퍼와 대치 상황에서 옆에 있는 조규성에게 내줬죠. 조규성은 불안한 터치 후 슈팅을 가져갔으나 크로스바 위로 높게 떴습니다. 비록 오프사이드 상황이었지만 팀의 득점을 책임질 스트라이커라면 넣어줘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조규성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만약에 조규성이 이기재의 슈팅에서 나온 완전한 빈골대 찬스를 넣었다면 승부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조규성은 공중볼 경합에서 4차례 중 한 번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공중볼과 골 결정력 부분에서도 역할을 해낼 수 없다면 차라리 미드필더 자리에 숫자를 늘리는 방안이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클린스만의 442는 넓은 중앙 미드필더진의 간격으로 인해서 수비진에 큰 부담을 줬습니다. 이번 요르단전에서도 선수들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위험한 상황을 많이 초래했는데요. 따라서 토트넘에서 강력한 위력을 보여줬던 손흥민의 원톱을 대표팀에서도 기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미 손흥민은 토트넘 원톱으로 나서 뛰어난 결정력을 선보이면서 올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만 12골 5도움을 터뜨렸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원톱에서 뛰면서 패스면 패스, 그리고 더미런이면 더미런, 팔방미인 역할까지 다 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오히려 손흥민을 원톱에 놓고 미드필더의 숫자를 늘린다면 선수들의 간격도 조정이 되면서 후방 불안감까지도 상쇄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조규성 선수에게는 안타깝지만 공격수는 결국 골을 넣지 못하면 가치를 잃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클린스만 감독입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선발 라인업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플랜 A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선수 생활을 오래 했지만 선수마다 컨디션과 리듬을 찾는 것이 다르다. 대회를 치르다 보면 놀라운 활약을 펼칠 수도 있다라고 말했죠. 펼칠 수도 있다. 리듬만 찾으면 된다. 라는 말을 하는 걸 보니 지금의 플랜 A로 쭉 가겠다는 마인드죠. 이제 한국은 옐로우 트러블에 걸린 선수들이 말레이전을 피해도 살 얼음판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시안컵에선 4강 이후부터 경고들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8강전이 끝날 때까지 경고 이력이 사라지지 않는데 요르단전 카드 세탁은 물 건너갔죠. 한국은 수비수 이기재, 김민재, 미드필더 박영우, 공격수 손흥민, 조규성, 황인범, 오영규가 경고를 받아 총 7명입니다. 이건 팔레스타인과 최다 경고 1위 동률입니다. 일본도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한일전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아시안컵에서 일본이 D조 2위가 되어 2조 1위, 한국과 16강에서 만나는 경우죠. 한국이 2조 2위에 있지만 말레이시아의 승점 3점을 가져오고 요르단 바레인전에서 무승부나 혹은 요르단이 바레인에 진다면 2조 1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3차전에서 경고카드 보유자들이 카드를 또 받게 된다면 16강 일본전에서 뛸 수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조규성을 빼고 손흥민을 원톱으로 기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3차전 경고카드 이슈가 16강 한일전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개인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지속에 큰 힘이 됩니다.